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이번 시간은 CAT 2급 자격증에 대한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기출문제는요, 화면의 맨편에 보이는 이 기출문제입니다. 저번 시간인 20번째 시간의 문제와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죠. 2013년도 3월 23일 날 2부에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화면에 보이는 이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가 있죠. 도면에 이 기출문제의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20번째 시간에 그려봤던 기출문제도 평면도를 먼저 그렸죠.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에도 치수들이 있지만은 특히 평면도 같은 경우는 형상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치수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평면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이 260에 대한 치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로로 또 260에 대한 치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치수들은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거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치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 260에 260인 사각형을 먼저 그린 후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모서리 부분 있죠. 대각선에 대한 모서리 부분을 이어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게 되면은 이런 90도에 대한 각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아무 기준점 클릭 후에 위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260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260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260 입력하고 엔터 클릭, 왼쪽에 끝 지점을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정사각형에 대한, 그쵸? (260에 260인)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 모서리에 대각선에 대한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을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 그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160이라는 치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기울어진 선이요, 45도로 되어 있습니다. 45도이기 때문에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거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260에 160을 빼므로써 이 거리는 100mm가 되는 거죠. 못따기 명령어 있죠, 챔퍼. CHA 입력하고 엔터 클릭,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10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엔터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 이 모서리 부분을 선 두 개를 클릭을 하죠. 그런 다음 트림 명령으로 지웁니다. 그러면은 치수와 동일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45도로 그려지죠. 그리고 위쪽은 이렇게 160mm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원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반지름은 75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 위쪽에 수평선에 있죠. 수평선에서 130mm에 대한 거리의 이 원에 대한 중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길이는 260이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한 중간점을 클릭을 해서 원을 그릴 수도 있죠. 그래서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위쪽에 수평선에 대한 중간점을 클릭 후에 7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 지우죠. 그런 다음 라인을 이렇게 사분점을 있는 선을 그려서요. 자, 이 선들은 어떻습니까? 중심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수평선을 클릭 후에 왼쪽에 신축점을 클릭 후에요.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숫자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5mm 정도 하니까 좀 기출문제와 좀 비슷한 그런 부분으로 보이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신축점을 클릭을 하고요. 왼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숫자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수직한 이 중심선을 선택 후에 위쪽에 대한 선을 신축점을 클릭 후에 위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숫자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 신축점을 클릭 후에 위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숫자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중심선에 대한 선으로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중심선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심선에 대한 1.3선에
이 기출 문제와 좀 촘촘함이 좀 다르죠. 제가 그린 도면은 어떻습니까? 좀 촘촘함이 좀 넓다 그러면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좁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배치 공간에 할 수 있지만은, 자, 우선은요, 비슷하게 맞춰놓고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의 종류의 이제 스케일을 지정하는 명령어가 있었죠.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는 명령입니다. 단축키는 LTS죠. LTS 입력하고 엔터 클릭. 명령창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각도 열고 숫자 1, 1.0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1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보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좀 더 촘촘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1보다 작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0.5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0.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은 좀 더 촘촘한 느낌이 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엔터 클릭, 0.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니까 너무 촘촘하네요. 다시 엔터 클릭, 0.4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요. 라인 타입 스케일을 맞춰놓고 도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치수대로 그릴 수 있는 부분은 다 그린 것 같습니다. 반지름도요. 이렇게 75로 나오죠. 그리고 중심 거리가 130으로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 우측면도와 정면도에 대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대한 끝지점을 클릭 후에요. 자, 이렇게 돌려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엑셀 입력하고 엔터 클릭, A 입력하고 엔터 클릭, 4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위쪽에 모서리 지점을 클릭, 그리고 ESC. 자, 그런 다음 평면도에서 제일 위쪽과 제일 아래쪽에 대한 부분은 우측면도로 보내면 되죠.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정면도 같은 경우는 평면도에서 좌우에 있는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지점을 이용해서 정면도로 보내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 우선은요, 이 사선은 지워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이 부분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정면도에 보니까 제일 높은 지점에 대한 치수가 있습니다. 150이라고 있죠. 자, 이 선에서 선은 아니지만 이런 꼭 지점에 대한 부분에 위치에 있는 이런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도가 150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측면도도 150mm로 높이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CO 입력 엔터 클릭, 아래선의 수평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아무 기준점 클릭 후에 위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150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런 다음 선들을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에 자리를 다 잡았죠. 자, 우선 기출 문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네요. 우측면도에 100mm에 대한 100에 대한 치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선에서요. 위쪽으로 100mm에 떨어진 위치에 선이 있으면서,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130이라는 치수가 있죠. 이 130이라는 치수는, 자, 우측면도가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에 이 수직한 선이 거리값이 평면도에서 왔죠. 이 거리값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값은 260이죠. 그래서 260의 반이 130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선에요. 이 수평선에서 중간 지점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면 되는 거죠. O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10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아래쪽에 수평선을 선택 후에 위쪽으로 클릭하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100mm만큼 띄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라인 명령어로요. 왼쪽 끝지점 클릭 후에 위쪽 선의 중간점 클릭, 그리고 오른쪽의 끝지점, 끝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 그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어디죠? 못따기 명령어 챔퍼로 이제 40에 40인 못따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기울어진 선이 있습니다. 60도로 되어 있네요. 자, 6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울어진 선을 60도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반대편 위쪽에 가기
60도입니다. 서로 억각이기 때문에 60도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나머지에 대한 각이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직한 선을 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바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회전을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CHA 입력하고 엔터 클릭,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4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엔터 클릭. 그래서 이 두 선에 대한 모서리 지점, 그렇죠? 가깝게 모서리 지점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두 선을 클릭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40에 40인 못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선의 위쪽에 끝 지점에서 60도만큼 회전을 해야 됩니다.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 선을 회전하기 명령어, 회전 명령어인 로테이트 명령어에 복사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회전을 하면 되는 거죠. 회전을 해서 이 위쪽에 대한 끝 지점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굳이 계산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로테이트 명령어로 회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아래쪽에 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중간점 또는 왼쪽 오른쪽 끝지점을 클릭을 하셔도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중간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60도만큼 회전하기 때문에 양의 값으로 갔습니다. 양수의 값으로 갔죠. 그래서 60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6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60도만큼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자, 모브 명령어 있죠.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위쪽에 끝지점 클릭 후에 오른쪽 이 끝지점을 클릭을 함으로써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 지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는 방식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정면도를 그려볼 텐데, 정면도 같은 경우도 저번 시간에 그랬지만은, 자, 이 선 같은 경우와 자, 이 선이 일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높이에 있는 거죠. 우측면도와 정면도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정면도 같은 경우는 이런 선도 있어요. 이런 선도 있지만은, 자, 여기에 대한 끝 지점은 어디죠? 이 부분에 대한 끝 지점 같은 경우는 자, 이 선에 대한 이 부분과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평면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이런 선들이 있지만은 지금 제가 그리진 않았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치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그린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정면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일치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꼭지점에 대한 위치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요. 자, 이런 연관성을 평면도와 우측면도가 그려졌기 때문에 이런 선들에 대한 부분을 연관성을 가지고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선은 자, 이 끝지점에서요.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죠. 100mm 지점으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이 선은 지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꼭지점에 대한 위치를 만약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자, 이 꼭지점과 이어서 한번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그려보니까요. 끝지점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 선의 끝지점에서요. 아래로 내립니다. 자, 이 지점이 이제 아래쪽의 끝지점이 이런 꼭지점과 일치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이 있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 두 선, 평면도의 두 선에서 이 X자 모양의 중간에 교차하는 지점이 이 선에 대한 위치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측면도도 이렇게 130mm가 나오는 거죠. 이 지점 또한 어떻습니까? 130mm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쵸? 130mm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이제 정면도에서 이 꼭지점과 동일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끝지점으로 이어서 이렇게 끝지점으로 선을 이어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115도에 대한 기울어진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 지점이 오른쪽에 이 정면도의 오른쪽에 이 선과 거리가 260mm죠. 260에 대한 위치에 있는 이 지점에서 또 11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 어떻게 그랬죠? 좀 전에 이 선 같은 경우엔 아래쪽에서는 복사라는 옵션, 로테이트 명령의 복사라는 옵션으로 이렇게 바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자, 이 선을요, 아래쪽에 정면도의 아래쪽에 수평한 선을 선택해서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115도만큼 회전하면 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음수 보호를 붙여야 됩니다.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아래쪽에 수평선을 선택 후에 아무 기준점 클릭 후에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마이너스 11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측정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115도로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move 명령으로 자, 이 위쪽의 끝 지점을요, 자, 이쪽 끝 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해서 이 선에서 가상의 선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 위쪽으로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면도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평면도에 자, 이 부분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거리를 알 수 없던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정면도에 그렸기 때문에 이 선에서 이제 이렇게 평면도로 보내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이렇게 끝 지점을 이용해서 평면도로 보내버린 후에 익스텐드 명령 있죠? EX 입력하고 엔터 클릭, 기준선을 선택 후 엔터 클릭,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 지웁니다. 기출 문제의 평면도와 똑같이 이렇게 이런 선들이 맞아지지는 않지만 이런 선들은 특정한 지점들을 이용해서 찾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릴 부분이 원에 대한 형태를 이제 정면도와 우측면도로 보내서 타원도 그리고 뭐 사분점에 대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자,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은 특정한 끝점 있죠. 특정한 끝점, 정면도, 우측면도와 평면도의 특정한 끝점을 이용해서 선들을 한번 그려봤죠. 하지만 이번 시간은요, 선들에 대한 방향을 이용해서요, 이런 특정한 지점을 찾아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평면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숨은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수평으로 누워있는 수평선이기 때문에, 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평면도에서 수평선이다 그러면 우측면도에 대한 어느 특정한 지점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이 수문선 같은 경우는요, 자, 제일 위쪽에 이 수평한 선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원에 대한 4분점에서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한 선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에 뭔가가 발생을 해서 이런 수평선이 보이는 거죠. 우측면도에서요, 제일 가까운 지점이 어디 부분입니까? 자, 이 선은 그리진 않았지만은,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그렸죠. 이 선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 수직한 선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그려볼게요. 한번 라인 명령으로요, 이 끝 지점을 이용해서요, 또는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평면도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출 문제와 좀 비슷하게 위치가 맞아지나요? 수문선으로 바꾸고요, 트림 명령으로 지워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기출 문제와 동일한 위치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에요, 이 아래쪽에 수문선 있죠. 자, 이 수문선은 제일 아래쪽에, 평면도의 제일 아래쪽의 선에서 제일 처음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우측면도 또한 왼쪽에 이 선에서 제일 처음 지점으로 발생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면도에서요,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끝 지점과 이 끝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확대를 해보면요. 도면을 확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위쪽에 대한 부분이 위쪽에 이 끝 지점이요. 아래쪽에 이 끝 지점보다 오른쪽으로 좀 더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수직간 선에서요. 이 끝 지점보다 이 끝 지점이요. 오른쪽으로 좀 더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 지점은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선은 이 아래쪽에 끝 지점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 명령으로요. 자, 우측면도의 아래쪽에 이 끝 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평면도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은 매치 블록을 해서요. 수문선으로 특성을 복사해 준 후에 자, 잘라보니까 어떻습니까? 평면도의 이 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이렇게 수평의 선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와 동일하죠. 위치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반대로 추측을 해서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려볼 부분이요. 자, 평면도에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반대로 자, 이 끝지점 같은 경우는 모릅니다. 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수평선에 평면도의 수평선에서 이 끝지점을 이용해서 우측면도로 보내봐야 자, 이 선과 일치하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끝지점을 이용해서 정면도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좀 전에 그랬던 115도에 대한 기울어진 선을 이용해서 이 부분이 나와진 거죠. 그려진 거죠. 자, 이 부분으로 이용해서 그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런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 존재하는 어느 특정한 지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정면도에. 그래서요.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존재하는 지점이 어떤 부분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그리려고 하니 정면도는 아직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이 선 같은 경우는 수평한 선이죠. 수평한 선 같은 경우는 정면도에서 수평하기 때문에 정면도에서 수평한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은요 우측면도의 어느 특정한 지점을 이용해서 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면도를 또 추측을 해본다면 정면도에서 일단 정면도 제일 아래쪽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면도의 제일 아래쪽의 선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특정한 지점이 이 하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특정한 지점을 이용해서 정면도로 보내면 되는 거죠. 다른 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끝 지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정면도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선은 잘라버리겠습니다. 형태가 좀 다르지만은 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은 우선은요 이렇게 실선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찾아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 왼쪽의 끝지점을 이용해서요 끝지점을 이용해서 평면으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 이 끝지점을 이용해서 이 끝지점으로 이어주는 거죠.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 지우고요. 자, 어떻습니까? 뭔가 맞아지죠? 그러면은 평면도는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면도와 우측면도는 아직 완성이 덜 됐네요. 자,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부분이 남아있네요. 우측면도는요, 자,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이 수직한 선이 남아있죠. 자, 이 수직한 선 같은 경우는 수직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면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문선 같은 경우는요, 자, 꼭지점과 제일 오른쪽 사이에 있는 위치를 차지를 하네요.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은 자, 이 선은 아닙니다. 좀 전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그렸죠. 그래서 이 선과 이 꼭지점에 대한 부분에서 중간 지점에 발생하는 부분이 뭐가 있죠? 이 원에 대한 사분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좀 전에 60도에 대한
아래쪽에 대한 끝 지점에서 이 끝 지점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좀 전에 그랬던 이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이 4분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4분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그려보니까 기출 문제와 위치가 동일하게 맞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선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이 꼭지점에서 좀 가까운 부분에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에서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자,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발생을 하지만은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꼭지점에서 많이 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대한 이 끝지점을 이용해서 그려보면은 그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선과 선이 좀 끊겨 있는 것 같지만은 좀 비슷하게 보이나요? 한번 그려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슷하게 보이나요? 실제로 이 지점이 이 꼭지점에서요 아래쪽에 발생하는 부분이 가까운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다는 거죠. 왼쪽에는 없죠, 아무것도. 그렇죠? 아래쪽에 이 끝지점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의 끝지점은요 반대로 이 선과 이 두 선 사이의 중간 지점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측면도를 보면요 이 선에 대한 끝지점이 이 선과 또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라인 명령으로요 이 끝지점에서 우측면도로 보내니까 자 이렇게 이 지점에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기출문제와 동일하죠? 그런 다음 트림 명령으로 자, 이 부분 지우고요.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히든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측면도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면도가 남아있네요. 자, 정면도 같은 경우는 자, 우선은요. 자, 이 선이 있습니다. 수직한 선이죠. 이 수직한 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면도에서 왔겠죠. 평면도에 대한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왔겠죠. 그리고 이 꼭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서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있고요. 이 꼭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위치하는 점들이 어떻습니까? 자, 이런 선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있죠. 점들이 있지만은 제일 가까운 게 자, 이 부분인 거죠. 위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래쪽에 이 꼭지점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끝지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정면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좀 맞아지나요? 자 이렇게 우선 지울까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선이 좀 남아 있어야 되겠네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선은요 특선을 복사해서 20선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20선으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우선은요 이 선을요 20선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특징을 보면은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이 정면도의 아래쪽에 이 그 지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위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전에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요. 자, 이 선이 자, 위쪽에 대한 위치를 잡아준 거죠. 그래서 위쪽에 대한 부분을 잡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쪽과는 연관이 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측면도에요.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 선에 대한 부분을 그렸죠. 이 부분은 우측면도의 아래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정면도의 어느 특정한 아래쪽 지점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연관을 가지고 선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이어서 그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의 아래쪽에 대한 지점이 자 이렇게 평면도로 보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정면도로 이 위치까지 올 수 있게끔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끝지점에서요 이렇게 끝지점으로 선을 이어서 그립니다. 그런 다음 위쪽 같은 이 기울어진 선은요 위쪽에 존재하는 거죠. 좀 전에 이
평면도의 이 부분을 이용해서 위쪽에 대한 이 부분을 그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정면도의 어느 특정한 위쪽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평면도와 우측면도의 위쪽에 대한 끝지점이요, 정면도의 어느 위쪽에 대한 끝지점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또 한번 선을 이어서 그려보면요, 이 선 두 개가 만나는 이 끝지점이요, 자, 이 선과 이 선을 이어주는 곳이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자,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어 가는데 원에 대한 형태가 남아 있죠. 평면도의 이런 75에 대한 반지름을 가진 원이 있기 때문에 이 원에 대한 3시와 9시 방향에 대한 4분점을 이용해서 정면도로 보내면 됩니다. 6시 방향에 대한 4분점은 좀 전에 이 부분을 그렸죠. 그래서 정면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 150파이라는 이런 치수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위쪽에 대한 이 반지름이 75인 원에 대한 이 4분점에 대한 지점으로 이제 치수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55에 대한 치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치수를 한번 재어보면요, 이렇게 55에 대한 치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분점에 3시와 9시 방향에 대한 4분점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정면으로 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 선들은요, 우선은 수문선이고요. 그리고 위쪽까지 이렇게 끊어 놓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이 부분이, 자, 이 선은 이제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트림 명령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선 같은 경우는 좀 형태가 다릅니다.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쪽도 이렇게 타원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이렇게 우측면도에 기울어진 선에서 원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축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뚫려 있죠. 그리고 이 축 방향으로 직각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정면도는 이렇게 타원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원에 대한 중심을 먼저 찾아야 되죠. 자, 그리고 자, 이 수직간 선이 이 원에 대한 중심과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라인 명령으로요,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요, 자, 중심선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측면도에서 자, 이 원에 대한 중심을 이용해서 우측면도로 보내면요, 자, 이 선과 기울어진 선과 이 중심이 만나는 이 지점이, 그렇죠, 이 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면도로 보낸다면 왼쪽에 이 끝지점이 타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선이 만나는 왼쪽 아래 지점이 이제 타원에 대한 중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원에 대한 3시와 9시 방향의 4분점이 이제 이 부분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이 9시 방향에 대한 이 4분점을 이용해서 타원을 그리면 되죠. 하지만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기울어진 선에서요, 원에 대한 형태가 시작하는 지점, 자, 이 선에 대한 끝 지점을 이용해서 정면도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E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 끝 지점을 이용해서 클릭해서요, 위쪽에 끝 지점 클릭 후에 왼쪽에 4분점, 9시 방향의 4분점에 대한 부분을 클릭,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 이렇게 지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타원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타원은요, 매치 블럭으로 수문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자, 특이하게 생긴 이 타원인 거죠. 자, 이 부분은 저번 시간인 20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울어진 각이 두 가지가 있는 형태에서 원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종류의 타원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죠? 자, 우측면도에 보면은 자, 이런 기울어진 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끝지점이요,
자, 이 부분으로 그려진 거죠. 그래서 이 거리만큼은요, 원에 대한 형태가 이 정면도는 이렇게 다원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다 그러면 우선은 타원의 중심은 좀 전에 그렸던 자, 이 부분에 대한 중심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진 선에서 이 기울어진 선에서요 만나는 중심이 만나는 지점이 자,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지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중심이 동일하다는 거죠. 타원에 대한 중심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에서 3시 방향과 9시 방향에 대한 이 사분점에 대한 위치도 동일하죠. 하지만 기울어진 각도가 다른 부분, 자, 이 기울어진 각도가요 60도로 기울어져 있지만은 자, 원에 대한 부분과 만나는 지점 있죠. 원이 뚫리기 시작하는 지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려준다는 겁니다. 이런 가상의 선을 그래서 이 만나는 지점 있죠. 이 지점을 이용해서 만나는 지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정면도로 보내면 된다는 거죠. 저번 시간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이런 끝 지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정면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 다음 E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끝 지점을 클릭 후에 왼쪽에 4분점의 끝 지점 클릭 또는 직교점에 클릭 후에요 아래쪽에 직교점에 클릭.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타원이 하나 그려집니다. 그리고 매치 플로브로요 특성을 복사하고 수문선으로요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 선들은 정리를 하고요 기출 문제와 좀 비슷하게 그려지나요? 자, 그리고 검증을 해본다면요 자, 이 선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 거죠. 돌려본다면은 자, 어떻습니까? 일치하나요? 이 선에서 이 끝점에서요 위쪽으로 그려보니까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지점이 일치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타원이 잘못 그려졌다 그러면 타원이 오른쪽으로 좀 더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좀 더 치우쳤다 그러면 이 선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선에 대한 끝이죠. 왼쪽의 끝지점과 만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잘못 그리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번 시간에 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와 제가 그렸던 도면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에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있죠. 그 링크에서 이번 시간 CAT 2급 자격증에 대한 글을 보시면은 21번째에 대한 글이 있을 겁니다. 그 글을 클릭하시면요 자료들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려보신 후에 제가 그린 도면과 한번 겹쳐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도 다른 기출 문제를 가져와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